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3월 15일 화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2.04% 급락을 했고, 또 S&P 500 지수 마이너스 0.74% 하락한 반면에 다우 지수는 이렇게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4차 회담이 진행됐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4차 평화회담은 2시간 만에 결론 없이 끝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은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단 협상을 중단하고 다음날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대화도 이날 로마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담은 중국이 러시아를 경제적, 물질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루어졌고,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공산당 정치국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편 러시아의 디폴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16일 러시아가 1억 1,700만 달러 상당의 달러 표시 채권 이자 지급 만기일을 맞는 가운데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는 15일과 16일에 예정된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연준이 추가로 매파적인 모습을 가능성의 투자자들은 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연준 FOMC를 목전에 두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욱 불거지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죠.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10bp 이상 급등했습니다. 장중 2.147%까지 치솟았었습니다. 페드가 이 오는 15일, 16일 날 이 FOMC 회의를 개최하잖아요.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25bp 인상할 것이라고 계속 예상되고 있죠. 그리고 아울러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양적 긴축과 추후 회의에서의 긴축 속도 등에 대한 관심 또한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중국 광둥성 선전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면 봉쇄에 들어간 점도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중국 선전시 보건당국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주민 외출 금지령을 내리고 도시를 봉쇄하기로 하면서 애플 공급업체인 대만 폭스콘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선전시는 텐센트, 화웨이, DJI 등 첨단 기업들이 있는 중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대도시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심화될 것이란 우려랑 중국 정부의 올해 성장 목표 달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글로벌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골드만삭스는 지난 11일 S&P 500 지수 연말 전망치를 기존 4,900포인트에서 4,700포인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도 좀 체크를 해보면요. 네, WTI 4월 인도분 가격 전거래일 대비 6.32달러 마이너스 5.78% 급락하면서 203.01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회담 진행 그리고 중국 봉쇄 소식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급락한 현상이 나타났네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증시가 지금 매우 또좀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났어요. 일제히 모두 하락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전거래일 대비 2.61% 하락한 3,223포인트 부근에서 마감이 되었고, 선전성 분지수는 3.08%, 그 기술주 중심의 창업한 지수는 3.56%또
급락했다라고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이 중국 증시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랑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 등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 대도시에서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해서 광동성, 선전시, 지린성, 창춘시 등 도시 봉쇄 조치를 단행한 것이 소비주의 급락세로 이어졌었다는 분석이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러시아의 디폴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장도 어제 중국 관련 이제 좀 소비자 물가 이제 그 소비주 관련한 것들 있죠. 뭐 예를 들어 중국발 뭐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요런 섹터들 흐름이 어제 좀 많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음, 이에 따라서 좀 빅테크주들도 일제히 좀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체크를 해보면요. 이 세계 공급망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애플뿐만 아니라 정말 이 아마존, 테슬라,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도 일제히 모두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이 중국의 기술주들이 뉴욕 증시에서 퇴출당할지도 모른다라는 공포감까지 겹치면서 하락세 나타났는데요. 이 JD.com 마이너스 10%대, 알리바바도 마이너스 10%대, 그리고 바이두 마이너스 8%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엑슨모빌, 쉐브론, 대본에너지 등 그리고 또 옥시덴탈, 마라톤 오일 모두 에너지 업체들 약세 흐름 나타났었다라는 것도 체크하시면 좋겠고, 반면에 이 중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이 흐름이 나타나면서 화이자, 모더나 등 백신 업체들은 또 상승하는 흐름이 보여졌네요.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렇게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을 했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 금융주들 상승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에너지 섹터며 전기차, 자동차, 여행 카지노, 항공 카지노 모두 다 또 약세 흐름 나타났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우리나라 장도 사실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이슈, 그걸로 그나마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 개별 종목으로 좀 올랐던 것들이 많았죠. 섹터별로 정책 관련주 애들은 빨간불을 켰으나, 하지만 이렇게 좀 뭐랄까요, 전체적으로 좀 대형주에서는 약세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빨간불을 켰으나 개파락의 양봉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점, 그래도 오랜만에 외국인이 조금 들어와줬다라는 점에선 이제 고무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절대 지금은 급하게 현금을 마구마구 이렇게 투입시키면서 매매를 많이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자기가 워낙 공부하고 원했던, 매매를 원했던 종목들 딱 그 어느 정도 구간을 정해놓고 거기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나중에 수익률에 있어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또 녹록지 않은 장이 될 듯한데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개별 종목들 공부 계속해 가면서 우리 지금 시장 잘 이겨내도록 해요. 힘들겠지만, 우리 공부하면서 꼭 이겨냅시다. 자, 그럼 우리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우리 이따 라이브 방송 1시에 만나서 공부 같이 해요.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